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30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데스파이네 선수와 김기훈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KT의 데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22경기 선발 등판에서 11승 6패, 방어율은 4.11 기록 중에 있으며 113과 3분의 2이닝 동안 149개의 피안타, 그리고 109개의 탈삼진, 총 61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는 올 시즌의 데스파이네 선수이죠. 이 최근 페이스가 무시무시한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하지만 결국 볼넷에서 터져버렸죠. 이때 키움을 상대로 이닝 단 4개 이닝 만에 볼넷 4개, 그리고 피안타도 7개까지 내어주면서 결국 투구수 관리에 실패하며 패전 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 3할 오픈, 3할이 잡히며 조금 부진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데스파이네 선수의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특히 3할 3푼 3리로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높은 피안타율이긴 하지만 최근 감소하는 피안타율 본다면 분명 이 슬라이더가 근래에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등판에서는 슬라이더의 구사율을 줄여가며 나머지 커브 그리고 투심의 구사율을 늘린 데스파이네 선수이며, 이 최근 성적의 이유가 그것에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또한 데스파이네 선수는 특이하게도 1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타자들을 간보면서 전력 피칭을 하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구속을 끌어올려 150이 넘는 공을 던지는 데스파이네 선수이죠. 어떻게 보면 자만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식한 투구 패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기아가 공략하지 못한다면 데스파이네 공을 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어서 상대 김기훈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중에서 2차례 선발 등판을 치렀습니다. 총 0승 1패, 방어율은 5.68 기록 중에 있으며 19개 이닝 동안 23개의 피안타, 그리고 15개의 탈삼진, 총 12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죠. 이때 KT를 상대로 총 3차례 구원 등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원 등판이 있었죠. 데이터 상으로 보시면 2경기는 선방하였지만 1경기에서 이때는 홈런까지 맞으며 실점을 2개나 기록했던 김기훈 선수였죠. 의외로 홈런만 아니었다면 또 괜찮은 피칭을 하였던 김기훈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선발로 나왔을 때는 이 제기량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 구원과 선발의 피칭 메커니즘이 다르다 보니까 체력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볼넷까지 늘어나면서 여기 이렇게 볼넷까지 늘어나게 돼버리면서 직전 경기 SK를 상대로도 4개 이닝 만에 강판당하고 말았던 김기훈 선수죠. 현재 우타자에게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타자에게는 현재 4할이 넘는 피안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슬라이더가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죠. 내일 선방하기 위해서는 체인지업의 활약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KT의 타격감이라면 김기훈 선수가 분명 고전할 것으로 보여지죠. 경기 초반 김기훈 선수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불펜 자원에 현재 한계가 있는 기아의 입장에서는 더블헤더 경기임에 따라서 1차전 운영을 비등한 수준의 득점을 내기 전까지는 패전조나 신인의 활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선발에서도 이미 많이 갈려버린 경기 양상이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더블헤더 2차전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며 기아의 테이블 세터진과 하위 타선의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진 지금 현재 KT의 타선과 동일한 점수를, 게다가 또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기아의 타선이 득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KT의 마이너스 핸디캡의 접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 한화와 롯데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서폴드 선수와 샘슨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서폴드 선수, 하나의 서폴드 선수 이번 시즌 19경기 선발 등판에서 현재 6승 10패, 방어율은 5.42로 113개 이닝 동안 144개의 피안타, 68개의 탈삼진, 총 6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3연승을 달리면서 페이스를 좋게 가져가던 서폴드 선수였지만 이때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러한 좋은 흐름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서폴드 선수였죠.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서폴드 선수입니다. 분명 하나에서는 시즌 승리 6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7월 달부터의 경기 기록만 보자면 피안타율이 너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실점 자체가 승리를 챙긴 이때 삼성전을 제외를 하고는 평균 자책점이 5개 이상을 가져갈 만큼 득점권에서 위기관리가 안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이때 NC와의 경기에서도 결국 피안타 10개 중 이 4개의 홈런을 맞으며 무너져버린 서폴드 선수죠. 분명 구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 체인지업 그리고 이 슬라이더가 현재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고 있는 서폴드 선수이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이 직구 그리고 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아무래도 우타자 승부가 걱정이 되며 롯데를 상대로는 이때 한 번에 호투를 하였지만 이때 호투를 기록하긴 했지만 최근 기량과 이후 2번의 등판들이 너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때의 성적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죠. 이어서 상대 롯데 샘슨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샘슨 선수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7패, 방어율은 6.79로 61개 이닝 동안 87개의 피안타, 총 46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보가 지금 너무 불안정한 샘슨 선수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롯데의 상승세에 힘을 보탤 수 있는데 피안타율은 여전히 떨어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전에서 이때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피칭을 하였습니다. 이때 6개 이닝 동안 단 1개의 피안타만 허용하며 무실점 피칭을 하였죠. 이후 SK에게 또다시 무너진 샘슨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승리 중에서 승리 2개를 한화에게 얻어낸 샘슨입니다. 구속이 느려지는 것은 현재 아닌 것으로 보아 타자들에게 공이 눈에 읽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자체가 2할 5푼 1리로 이것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속아낼 수 있는 선수이며 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6푼 4리로 높게 나오는 것은 이 나머지 직구와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좌타자에게 사용될 때 공략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좌타자가 많은 한화 타선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하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대팀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자신감 있는 피칭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데이터만 본다면 결국 난타선이 예상이 됩니다. 샘슨은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5개 이닝 동안 실점 3개 내외의 성적을 기록하더라도 롯데 불펜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도 피차 마찬가지죠. 경기 초반 점수가 무의미한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승리가 급한 롯데 입장에서는 분명 이기고자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전력상 롯데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최근 행보를 본다면 내어주는 점수 언저리에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양 팀의 타선의 득점력을 더 고평가하여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삼성과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라이블리 선수와 브리검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삼성의 라이블리 선수. 이번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6패, 방어율은 5.36으로 50과 3분의 1이닝 동안 42개의 피안타, 그리고 26개의 볼넷, 48개의 탈삼진, 총 30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죠. 이때 5월 22일 이때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부상 결장이 되면서 7월 18일 롯데를 상대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직구의 평균 구속이 146.4였는데 전 경기를 통해서 조금 감소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슬라이더의 평균 구속이 들쑥날쑥한 라이블리 선수죠. 부상 이전에는 140의 슬라이더를 던진 라이블리 선수가 부상 이후 현재 130에서 135 사이의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으며 이번 시즌 평균 구속은 슬라이더가 결국 133.8이 되어 있습니다. 직구의 평균 구속도 부상 이전에는 148이었지만 최근에는 145 정도를 유지하면서 시즌 평균 구속은 146.1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구속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분명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구의 경우에는 경기를 거치면서 쌓인 데이터는 분명 이 직구 그리고 이 투심 패스트볼은 구사율이 합쳐서 현재 55%가 육박하기 때문에 일할 때 좋은 피안타율은 신뢰도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빠른 공이 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볼넷과 그리고 변화구의 피안타율이 조금 아쉬운 라이블리 선수입니다. 직전 5경기에서도 볼넷은 무려 18개로 아쉬운 피칭을 하였죠. 결국 9위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라이블리 선수인데 내일 핵심은 제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인 브리검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브리검 선수는 이번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하여 4승 2패, 방어율은 3.62로 54와 3분의 2이닝 동안 51개의 피안타, 그리고 56개의 탈삼진, 총 22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부상 복귀 이후 8월달 경기에서 2경기를 부진하며 불안감을 주고 있던 브리검 선수가 최근에는 또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월달 첫 경기에서 삼성 상대로 아무래도 좋지 못하였는데 2주 만에 등판한 경기에서 제 컨디션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고 본다면 최근 브리검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현재 좌우타자 모두에게 2할 중반대의 피안타율을 기록 중인 브리검 선수이며 투심 패스트볼과 직구의 피안타율이 많이 높게 잡히면서 아무래도 부진할 때 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의 변화구들의 피안타율은 현재 타자들을 잘 맞춰잡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피안타율은 더더욱 극강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빠른 구속보다는 노련한 모습으로 타자들을 상대하는 브리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삼성을 상대로 한 차례 무너졌지만 이때는 제구 난조가 문제였으며 개선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내일 선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의외로 투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투수 모두 제구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라이블리 선수도 제구만 된다면 피안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월하게 나와 있는 것만큼 괜찮은 투수이기 때문에 키움 쪽에서 쉽게 공략은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브리검 선수의 변화구도 삼성의 타자들이 쉽게는 공략 못할 것 같지요. 따라서 투수전 양상에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삼성도 리그 평균 수준의 불펜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키움 또한 불펜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펜의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모습이죠. 브리검 또한 긴 이닝을 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타격전보다는 아무래도 투수전 양상에서 저득점의 경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